추석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 성묘와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추모공원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이재민들은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5줄이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이트진로 본사 농성을 25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구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가 영국에 평생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정책회의를 미루는 등 영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하고 얘기꽃을 피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탓에 몇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가족 모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7은 먼저 추석이 추석 같지 않은 분들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포항 이재민들입니다. 상황이 너무 고달프지만 이분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에도 합동 차례상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은 조상에게 죄송한 마음일 따름인데 피해 복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복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민 대피소에 추석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과 문어, 튀긴 닭까지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태풍 피해로 추석을 포기했던 이재민들은 합동 차례로 조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복구 상황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지금 전자제품도 가전제품도 다 모습이 생겼고 조상님도 못 모시고 이래저래 서러워서 그래요. 주택과 상가 등 19,5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은 무의미합니다. 집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에 잠겼고 수도와 가스 등도 끊긴 곳이 많아 자녀의 고향 방문을 말렸습니다. 복구가 빨리 끝난 가정에서는 직접 차례상을 마련했지만 조상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차례를 풍성하게 올렸는데 올해는 병풍도 없고 뭐 아주 미흡합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이재민에게 큰 위안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또 연결을 해가 뭐 치우고 어찌하고. 태풍 이재민들은 이번 추석의 쓸쓸함을 뒤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포항의 피해 복구는 4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마을도 있습니다. 도로가 끊긴 외곽의 고립마을은 수도마저 끊겼습니다. 음식장만도 빨래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겨우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자녀들과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고립된 마을들을 직접 찾아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외곽의 한 마을. 집에 들어가 보니 구호물품으로 받은 생수병이 쌓여 있습니다. 태풍으로 수돗물이 끊긴 뒤 마실 물은 생수에 의존합니다. 물이 부족해 설거지나 빨래는 냇가에서 해결합니다. 1인용가 시다가 지금 모자래갖고 지금 설거지 물이 안 나와갖고 설거지하러 왔습니다. 도로가 끊겨 외부와의 통행도 불편합니다. 마을 앞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은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흙길을 걸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포항 외곽의 또 다른 마을. 산사태로 밀려온 흙더미에 덮친 집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복구 작업에 땀을 흘립니다. 끊긴 도로가 응급 복구됐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물도 안 나오지, 먹을 것도 없지. 오늘 같은 명절날 어디 식당도 안 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항 곳곳은 오늘도 태풍 흰남노가 남긴 상처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도로 정체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경 차량과 성묘 차량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한솔 기자, 지금도 많이 막힙니까?
네, 오랜만에 성묘를 다녀온 차량에 귀경 차량까지 겹치면서 상행선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에도 많은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100km 넘는 정체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나들목 부근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분기점 하남 방향도 차량 흐름이 더디고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에서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20분, 광주에선 4시간 50분, 대전에선 3시간, 강릉에선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하행선은 정체가 다소 풀렸습니다.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까지는 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고속도로엔 이번 연휴 중 가장 많은 649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이 돼서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약 100만 대 적은 543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붐비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없었던 추모시설이 3년 만에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많은 성묘객이 차례 음식을 장만하고 가족들과 함께 조상묘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일상을 회복한 추모공원 모습을 강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3년 만에 명절에 문을 연 인천 가족공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과일을 꺼내 접시에 담으며 차례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레 부쳐온 전과 평소 할머니가 즐겼던 와인도 곁에 둡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손녀는 술 한잔 올리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올해 초 가족 곁을 떠난 할머니. 남은 가족들은 첫 명절에 직접 찾아뵐 수 있어 다행입니다. 추석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어머님을 뵙고 이렇게 성묘를 할 수 있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떠나보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한 번도 꿈에 안 보여. 이번 명절에는 직접 찾아볼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가 주춤해가지고 괜찮게 지금 왕래하고 더 보니까 좀 좋습니다. 이곳 가족공원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성묘객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아 전국의 추모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아직 음식 나눠 먹기가 제한되지만 성묘객들은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먼저 떠난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추석을 하루 앞둔 어제 본사 점거 농성을 풀고 철수했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손배소 취하 같은 노조 요구안들이 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상 점거를 하던 노조원이 손을 흔들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농성하던 천막도 거둡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사를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25일 만에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협상이 잘 진전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됐으니까 좋은 거죠.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 진로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2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하하고 화물연대 소속 차주 132명 중 일부를 뺀 대부분 인원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송료 5% 인상과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 단가 150% 적용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 진로의 소주 공장과 맥주 공장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며 사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사실상 다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조치는 선례가 되고 이게 반복되면 악순환인 거죠. 한편 공병운임 등 운송 여건 개선 문제는
하이트진로와 수약물류, 화물연대집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태협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경기도 대북 행사 자금 우회 지원 의혹에 연루된 민간단체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본사 건물에 입주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일. 우리 쌍방울 공무관 때 김국대 회장이 있어요. 그분의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보상 수료했어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태협 간부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선거조직 외에 후보자를 돕는 유사단체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A씨가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를 돕는 불법 단체를 운영한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속한 아태협은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북한교류 행사에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2억 원은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북한의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A씨와 아태협 측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의원실 관계자는 억지로 짜맞춘 제2의 논두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당시 이 대표가 낸 서면 답변 내용이 채 5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측의 해명까지 차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뒀던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하기 전인 지난달 19일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일주일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 대표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는 모두 20쪽 분량.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 본인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환조사 당일 이 대표가 출석 대신 보내온 답변은 5줄 분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재의 기존 주장을 정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지난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 있다며 검찰이 100장을 보내도 한 줄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중국이 김치의 원조가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공정을 노고라 하자 우리 정부는 김치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정작 정부 산하기관이 김장 배추를 중국산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해외 홍보하면서 영문 표기를 차이니즈로 한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영어 교재. 배추 그림에 펜을 갖다 대자 중국 배추라고 말합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나 백과사전 등 민간 분야는 물론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 홍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배추를 차이니즈 캐비지로 부릅니다. 2012년 식약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배추를 우리나라 고유종 김치 캐비지로 제안해 놓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정부기관이 차이니즈 캐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 배추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추로 표기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문체부는 차이니즈 캐비지라는 표현을 나파 캐비지로 모두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파 캐비지도 일본어가 어원이어서 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문체부 장관이 나서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지만 김치라든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런 문화예술 우리가 홍보를 세게 해야 되겠죠. 김치의 주 원료 배추에 대한 영문명조차 통일하지 못해 원조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부의 헛발질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겠다며 이번 연휴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보낸 추석 선물을 풀어보니 포장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동안 단속해온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명의의 추석 선물입니다. 국립공원 특산물인 멸치와 식초 등이 담겨 있는데 제품과 제품 사이가 멉니다. 고정제를 벗겨낸 뒤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내용물을 채우고도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 됩니다. 현행 법규는 포장 공간이 전체 상자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과대 포장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제품과 제품 사이의 간격을 실제 제품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포장을 유발한다라는 것. 한 장관의 선물 세트는 환경부가 과대 포장 사례로 제시한 다른 제품들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격 표시를 한 농수산물의 경우 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산품을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2중, 3중, 4중 포장해도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은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환경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건 안 저촉이 그건 다른 문제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들이 맞는 거죠. 심정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명절 때면 포장지가 산처럼 쏟아지는데 환경부의 과대 포장 단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 일시적인 증가세가 나타났던 걸 감안하면 남은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텐데요. 정작 방역 당국이 긴장을 풀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일 아침 발표하는 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 수와 위중증, 사망자 수 등에 관한 국가 공식 발표로 정부의 방역대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숫자입니다. 질병청은 9시 반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총 42,74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발생 42,487명, 해외 유입 237명을 더하면 실제로는 42,724명인데 이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취재진 지적에 질병청은 최초 발표 30여 분 만에 정정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더하기가 잘못됐다며 발표 시간을 맞추다 보니 크로스 체크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연장됐던 작년과 달리 올 추석엔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국민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돼 면역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는 일정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연휴가 끝난 후엔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최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을 부른 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 것인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었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하면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재건축 계획은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개월여 만에 왜 계획이 틀어진 겁니까? 네, 우선 용적률 문제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전후인데요. 주민들은 주거 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올려야 개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은 이런 용적률을 견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대책이라든지 상업시설, 또 공원, 학교 이런 재배치 문제도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전부 새로 계획을 짜야 되는 거군요. 네.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네,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인 일산의 경우 입주 30년이 됐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국 곳곳에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즐비한데도 1기 신도시만 재건축을 허가해 주는 게 이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이주를 해야 할 테고 네. 그렇다면 또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은 약 30만 가구인데요. 이는 강남 3구의 가구 수와 유사합니다. 예. 강남, 서초, 송파구 전체 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가 하는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우고 또 지자체가 하려면은 저희가 뭐 정확한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미루게 되면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국토부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지난 1일이었죠. 1기 신도시의 5개 지역 주민 대표들이 재건축을 빨리 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입장을 약간 선회했는데요. 지난 8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원장관은 내년 2월까지 재건축 계획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함께 계획도 세우고 모든 절차들을 서로가 협력하여. 네, 형평성 문제와 이주 문제 풀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2명이 숨졌고 서울 강남에선 고급 외제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외제 차량의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차량 운전석을 살피며 현장을 수습합니다. 인근엔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시내버스의 앞부분도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쯤. 강남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빨간색 페라리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진로 변경 중에 페라리를 부딪혔고 페라리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이 사고로 30대 페라리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흰색 차량의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운전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터미널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20대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지난 2018년 잇단 차량 화재 결함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BMW 집단 소송 기억하실 겁니다. 4년이 흘렀지만 당시 제기된 집단 소송은 아직 1심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서영일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2018년 7월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붙는 BMW 차량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했던 이광덕 씨. 트라우마가 조금 이제 생겨가지고 다른 차량 탈 때도 솔직히 불안해요. 다른 차주들과 BM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4년째 1심 법원을 맴돌고 있습니다. 뭐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한 로펌에서만 BMW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모두 4차례. 이 가운데 2018년 12월 3차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접수 일주일 만에 독일 본사로 소장을 보냈지만 송달겁으로 소장이 전달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BMW 측에서는 거기에는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당사자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BMW 측은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폭우를 뿌리며 한반도를 휩쓸고 갔지만 도서 지역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섬 농민들은 명절에 추수철까지 다가왔지만 농사를 망쳐 자식에게 내줄 쌀도 없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소확철이지만 논에는 벼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아예 황무지나 잔디밭처럼 변한 논도 여기저기 눈에 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황금 들녘이 돼 있어야 할 논에는 봄철 심었던 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를 2번 넘게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고 말합니다. 비 오도 않고 여름 내 계속 몇 달이 비가 안 와버렸어. 막 2번, 3번까지 심었어도 저 아무것도 논에 없잖아요. 고추밭 사정도 마찬가지. 잎사귀는 다 타들어갔고 그나마 가지에 매달렸던 고추는 태풍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 바람 맞아갖고 다 베놓고 죽을 실정입니다. 빗만 늘어가고 귀농하는 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전남 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612mm. 신안과 무안 등지의 농경지 1,500여 헥타르는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집을 찾은 자식에게 핵곡식도 내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옛날같이 바리바리 싸우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섬 지역 농민들은 고질적인 물 부족을 해결해달라고 영산강과 신안 섬을 잇는 수로를 요구했지만 5년 넘게 깜깜무소식이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멈추고 경제회의도 미룰 정도로 최장수 국왕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찰스 3세는 어머니의 서거를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찰스 3세 부부가 버킹엄궁 앞에 나타났습니다. 70년 만에 새 국왕이 등장하자 군중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왕으로서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선 찰스 3세는 영국에 평생 헌신하겠다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고 트러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선 눈시울을 붉히며 여왕의 빈자리를 슬퍼했습니다. 여왕의 장례 계획인 유니콘 작전 이틀째에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노동자 파업과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가 잠시 미뤄졌고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 회의를 22일로 연기했습니다. She was literally like, she's an iconic woman, heartbreaking. 영국은 오늘 찰스 3세를 국왕으로 공식 선포하고 오는 19일 국장을 끝으로 장례 절차를 마치지만 한동안 추모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영국 왕실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찰스 3세 즉위에 당장 군주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데요. 70년 동안 영국의 구심점이었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여왕이 사라진 영국 왕실 미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열린 여왕 추모 예배. 추모객들이 영국 국가 왕을 구하소서를 합창합니다. 지난 70년간 여왕이던 가사가 공식 행사에서 처음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회와 동전, 여왕을 상징하는 문장과 영어 약자도 모두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 못지않게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어머니는 물론 아들보다도 인기 없는 찰스 3세 즉위 이후 왕실의 위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It really feels quite difficult to say King Charles and not be celebrating our Queen. 여왕의 서거에는 영국민이 하나가 돼 애도하고 있지만 구심점이 떠난 뒤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The Queen was so iconic even within her lifetime, and it's difficult to see perhaps how we will ever see that again. 영국 언론들은 여왕의 죽음이 군주제의 미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며 여왕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00년 후 군주제가 유지될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긍정 답변은 41%에 그쳤습니다. 영국 연방 소속 국가들의 공화제 전환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21세기에 군주제를 이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he monarchy is a harsh reminder for unfortunate past. 지난 4월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의 조사에선 찰스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대중의 지지가 절실한 찰스 3세. The now King Charles, in terms of trying to present himself both as a more familiar figure, in the hope that will win him the affection and loyalty of his people. 새 국왕의 앞으로의 행보가 영국 왕실을 지켜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케어푸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노인들이 음식과 약을 먹기 편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80살 이혜자 씨.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돼 식사 대신 기능성 음료를 종종 마십니다. 그냥 저기 되고 입에서 또 안 받아서 못 먹고 손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걸 하루에 2개 써. 아침 저녁으로. 10년 전만 해도 5천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한 업체는 당뇨나 관절 질환을 겪는 환자와 노인 등의 식사 대용 제품을 출시해 1년 새 2배 넘는 매출을 올렸고 또 다른 업체는 24가지 종류의 당뇨 식단을 출시하는 등 업체들마다 앞다퉈 저염식, 건강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맛은 살리고 영양소 등의 흡수는 높이면서 더 먹기 편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갑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 등에겐 혀에 녹여 먹을 수 있는 필름 형태 제품도 인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고 입에 붙이면 뱉을 수가 없습니다. 흡수율이 또 제일 좋아서 효과가 정제나 이런 타 제형에 비해서 월등하죠. 불과 3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과 노인 환자를 겨냥한 케어푸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오늘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해외 파병 장병들에겐 화상통화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중대. 명절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같이 팀이 돼서 목숨도 걸고 같이 일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윤 대통령은 식사 도중 객석에서 휴대폰 영상통화로 장병 5명의 부모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엄마, 내가 엄청난 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운전대 잘 잡으라 그래. 건강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에 없던 일정이어서 부모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돌아와 남수단 재건을 돕는 한빛부대, 오만 해상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 등 4곳의 해외 파병 장병들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연휴 첫날 무료급식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배식 봉사를 했던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내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해명도 패턴이 있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해명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2가지죠. 네. 이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해명, 또 다른 하나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해명입니다. 하나는 남 탓, 또 다른 하나는 모르쇠 유형인데요. 이 대표가 본인과 연관된 증거 여부에 따라 해명 패턴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른 해명 패턴은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은 남 탓 해명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직접 결제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이 없으면 그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표는 이 협박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언론에 취재가 있었다면서 기자의 취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기관이 해당 기자를 직접 조사했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말한 협박을 입증할 만한 국토부 공무원의 진술 아니면 국토부 공무원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해명의 패턴이 다른 의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문서들이 나온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의 이권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쇠 해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함께 여행한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 중 하나인데 아예 모른다고 했는데 이때 이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문서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진들이나 함께 회의한 문서가 나올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에서도 직접 결제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모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거나 경기도시개발공사는 독립된 회사라면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해명을 했었죠. 이 대표의 경기지사 관사 옆집이 경기도공사 합숙소였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모두 나오지 않은 의혹들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해명도 패턴이 있다의 느낌표는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의 판단처럼 이 허위인지 여부는 곧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관련된 이 대표의 해명은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기소를 안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수사팀을 정비해서 대장동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종편 길들이기입니다.
저희 TV조선과 채널A의 로고를 저희가 띄웠는데 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 의혹,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주요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KBS 기자에게 고의로 흘렸다는 의혹인데요. 이 남부지검은 지난달 초에 해당 보도와 관련된 KBS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고요.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해당 보도 시기를 전후해서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고 이 검찰은 이를 복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기자들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부대 취재원으로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 검사장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이 채널A 사건은 중앙지검 1차장 산하였는데 이 때문에 신 검사장은 자신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이 허위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팀 지휘를 하지도 않으면서 차장검사 회의 등 옆부서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허위 제보를 한 거니까 이 명예훼손의 의도성이 더 크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파장이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보도는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KBS의 오보는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심사 총점과 중점 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을 했지만 채널A 사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TV조선도 2020년 이 방통위가 공정성 점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미달됐다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방통위원들이 이 공정성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드러났죠.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도 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남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왜 조작을 한 건지, 누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종편 길들이기의 느낌표는 훼손된 국민의 알 권리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의 허위 제보나 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언론의 자유와 이로 인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 될 겁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될 텐데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정도로 매우 적겠지만요. 워낙 이동량이 많은 만큼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남은 연휴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비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지난 2년간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는 이런 현수막들이 걸렸었죠. 아쉬웠지만 서로를 위해 참았고 올해는 드디어 서로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 반가움을 알았는지 오늘 저녁에 뜬 달도 특별합니다. 100년 만에 완벽하게 차오른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이나 한가위는 풍요로움의 단어와 항상 같이 하지만 지금 현실은 고물가에 태풍에 팍팍하기만 하죠. 하지만 고독했던 코로나 시대의 한가위에도 보름달은 떴고 가족의 힘으로 버티며 우리는 코로나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2060년에야 완벽한 보름달을 본다고 합니다. 짊어진 짐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와 밤 산책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추석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